안녕하세요. RTNRC가 만드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자, 런던 크리스티 경매 얼마 전에 있었죠. 저희 텔레그램 멤버십 채팅창에는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꽤 되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는 뉴스와 같이 경매 상황이 그닥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아주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예상가를 웃도는 가격이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추정치 이하 또는 추정치 안에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미술 시장이 점점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번 옥션에 출품된 작가들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만한 작가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여러분은 동영상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민감한 정보를 빠르게 나누실 수도 있고요. 멤버 전용 게시판과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의 멤버십, 오늘 바로 가입하세요. 쿠사마 야요이의 인피니티 시리즈도 출품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는 140만 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아주 작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정말 미니 사이즈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경우는 42만 불에 낙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호암미로의 작품이 또 나왔는데 이 작품의 경우는 80만 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옥션 같은 경우는 수수료나 다른 것들을 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가가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20% 정도 더 하셔야 되고 운송비나 이런 거 엑스트라 차지를 생각하면 30%까지도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좋은 작품,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마스터 작품들 말고 젊은 작가들, 새롭게 떠오르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눈에 띄어서 몇 분을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작가는 빅토르 맨인데요. 1974년생 루마니아 출신의 작가입니다. 작품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다 좀 그늘지고 우울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피카소의 청색시대 작품처럼 푸른빛이 도는, 청색이 도는 작품이 주로 많습니다. 독일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2007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한 적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루마니아 출신인데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닌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가는 스위스 출신의 여성 작가입니다. 1949년생이시고요. 유대인인 아버지와 반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자랐고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에 계속해서 전쟁, 내전 같은 걸 겪으면서 성차별, 인종차별,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에 대한 일들을 직접 체험하고 겪으면서 작업에 고스란히 그런 경험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유대인 난민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겪었던 어떤 불안감, 그리고 차별에 대한 어떤 고통, 그런 것들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이분은 1982년에 카셀 도큐멘타에 참가를 했고 84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유명세를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현대 미술계에서 프랑스와 자비에르 라란의 이 양 조각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양은 기억에 정말 남는 게 첼시에서 한참 전에 카스민 갤러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같은데 주유소 자리를 빌려가지고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야외 전시를. 그때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언뜻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카스민 직원이 나와서 종이를 나눠주더라고요.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 주유소 자리가 곧 없어질 건데 자기들이 빌려서 지금 프로젝트, 야외 프로젝트 전시를 한다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때가 2013년도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크리스티 옥션에서 이 작품을 또 만났어요. 정확하게 10년 전의 일인데 상당히 그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작가님은 프랑스 출신으로 1927년에 태어나서 2008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이분의 작품의 어떤 소스는 예술을 가지고 너무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것, 그리고 속물적인 근성에 대해서 항상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을 이렇게 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양을 부자들이 가구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산악지역의 야외 전시장에 전시가 되었을 때는 때때로 고매 공격을 받기도 했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님은 일레인 스튜어트 번트라는 미국의 여성 작가님이십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첼시 갤러리 투어 영상 보여드리면서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죠? 거기서 이 작품이 전시된 적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작품을 지나서 이제 이 작품이 나오는데요. 네. 자, 이 작품이 바로 스튜어트 에반트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옥션에 출품했던 작품도 보니까 이거 앤디 워홀 작품 아니야?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이분은 다른 사람,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보고 그걸 머릿속에 담아요. 그래서 외운 다음에 그걸 자신의 어떤 기억으로 다시 재작업을 합니다. 프랭크 스텔라라던가 로이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앤디 홀 같은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기억해뒀다가 그리기 시작했죠. 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앤디 홀한테 작업에 대한 어떤 테크닉,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앤디 홀이 이렇게 답했어요. 그런 거는 일레인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주요 예술가들의 작품을 복제하는 것이 이분의 작품이었는데요. 주로 동시대에 함께 활동을 하던 작가들의 작품을 복제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평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반발이 당연히 심했겠죠. 그런데 이분에 대한 평가가 지금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2014년에 모마에서 이제 전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큐레이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레이는 최초의 포스트 모던 예술가이자 마지막 예술가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복제하는 작가를 또 복제해내는 그녀의 작품. 이렇게 스튜어트 에반트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런던 크리스티 이브닝 세일에 출품되었던 작품들 중에 중요한 작품, 중요한 작가 4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지금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관망하는 듯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탁 팔짱을 끼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나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은 그림을 사기 참 좋은 때입니다. 좋은 작품,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고요. 옥션이 아니라 실거래에서도 가격 조정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작가, 좋은 작품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셨다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은 작품을 획득하시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